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은 씨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는 걸 한번 사주하고 이름을 풀어볼 텐데, 지금 53세인데,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본 전화인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절을 굉장히 동경했나 봐. 그래서 스님이 되는 게 꿈이었대. 20살 때인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가지고 쉽게 해서 가출한 거죠, 절로. 근데 어머니가 3달 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안 내려가면 나도 같이 스님이 되겠다 해서 거기 붙어 있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도 이렇게 원만하진 않았고, 또 본인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주를 타고나게 자꾸 스님 이렇게 돼서 동경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기은 씨는 사주도 스님을 동경할 만해요. 여기 보면 무토가 이렇게 지금 2개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야. 이게 높은 산이잖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높은 산에 이 감복, 나무가 있어야지 제대로 어떤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정신세계가 좀 높아지는데, 지지에 이렇게 진토, 이게 습토를 깔고 있으면요, 이 정신세계가 좀 혼란이 와요. 왜냐면 이건 생산적인 토잖아.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이게 진토가. 그리고 여기 또 기토가 있잖아. 이게 생산적인 토, 문전옥답 토. 그러니까 실제로 정신세계를 추구하지만 이 주의가나 이 습목이, 습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갖추게 되면요, 정신세계는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 하나 이제 그 스님으로 대결했던 그 유혹적인 게 뭐냐면, 이게 화계가 많죠. 하나, 둘, 셋, 5개가 있잖아. 화계상. 그리고 화하고 토가 많죠. 화토 중탁사주는 스님 사주, 중팔자라고 그러죠. 화토 중탁은.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토는요, 토는 이렇게 토가 많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왕하다고 그러는데, 이 토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도와가지고 토를 더 단단하게 더 토로답게 만드는 게 이게 화인데, 화가 지금 또 있잖아. 그리고 스님이 되려고 하면 인성이 있어야 돼. 아니, 공부 안 하고 스님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혹시 이제 불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목 스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분이 학생인데 공부하신 스님이야. 이제 그런 걸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게 습이 이렇게 많고 토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이 생산성, 즉 어떤 현실과의 관계를 이게 단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세계에서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스님이 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왜냐면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세계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어떤 그 수행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절에 가서 봉양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했더니, 지금도 그건 하고 있답니다. 절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잘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기본 24세 때 24대원에서 신미대원에 이제 결혼했다고. 이때 보면은 이게 상관원이 왔을 때죠. 근데 이 사주에 지금 관이 없어요. 목이 관인데 무관사주야. 그러니까 무관사주라는 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없고 또 남자의 어떤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때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집에 어머니 절에 갔을 때 쉽게 해서 부처편 내려와가지고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럼 빨리 시집이나 가라 이렇게 아까 막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결혼한 거야. 그건 이때 24대운이 안 좋죠. 미가 오면 또 겁재운이죠. 이때 운이 안 좋다는 거야. 결혼운이. 지금 이제 44대운인데 지금 53세. 지금 이 대운도 거의 다 가죠.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1년 남았잖아. 그러면 이게 다가오는 이 대운의 기운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가 있다. 54대운부터는 어떻게 돼요? 평관운이 오죠. 평관. 64대운은 정관운이 오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제대로 이 없는 관이 들어오면요. 이 남자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치 않았다는. 어쨌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관이 들어오니까 이 정관운이 들어오고 평관운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밑에 보면 또 배우자궁이 또 충을 맡고 있죠. 여기 또 그 다음에 이게 원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원치 하든 원치 않았든 이 남자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남자하고 인연을 끊는 게 좋아요. 그냥 친구로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자, 요때 44대운에 와서 지금 이제 50살 때 이혼을 하셨대. 근데 이제 자식이 일남일녀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키우고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본인 이제 몸만 빠져나왔는데 근데 이건 몇 년이야? 24니까 34, 44, 한 25년 살았네요. 근데 본인이 이 토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결혼해서 몇 년 안 돼서부터 아주 조금 이 맹지 땅을 이렇게 사놨다는 거, 우연히. 이거는 정말 현실성도 이렇게 많이 이게 좀 재가 없기 때문에 미래 예측 같은 게 잘 안 들린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습한 기운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생산성 때문에 그 맹지를 사놨다는 거,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이제 역시 이 토가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이 토가 화가 있고 토가 발달된 사람들은요, 어떤 운이 와도 그렇게 크게 어떤 삶이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삶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다는 거예요. 토가 발달된 사람은. 그래서 자꾸 입산수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님사주가 화토중탁이 현실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현 씨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항상 이 산사의 그 풍경 소리가 그렇게 본인은 좋다. 너무 마음이 편하대. 절에 가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특히 자 여기서 이제 이 토라는 거는 영역을 이렇게 정해준다고 해요. 찝어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자, 이 화의 빛을 내가 어느 영역으로 이렇게 딱 가둬서 빛을 내가 쓸 수 있게 잡아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인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정식 스님이 안 되더라도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저는 편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나이가 50세 됐는데 그 스님 되려고 공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도 어려운데 이 나이 먹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걸 자꾸 제가 조금 말리를 했는데, 하여튼 절에 가서 주로 다니는 원찰이 있으면 거기에서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종무소 같은 데 여건 되면 또 거기서 근무 같은 해도 되고, 지금 뭐 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구애를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갖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파트타임 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기본적인 이제 돈을 이렇게 땅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또 지루한 거야, 삶이. 네. 이 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애로사항은 많이 겪는데 그래도
삶의 어떤 그런 안정감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물론 여기 이혼도 하고 뭐 자식도 직접 키우지 않고 해서 좀 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또 가슴에 어떤 어느 정도 아픔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활은 편안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지루함을 느낀다. 우리가 그 삶이 조금 이렇게 긴장감 있게 살려면요. 약간 쪼달리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긴장감이 없으면 너무 무료해. 무기력하고. 이게 바로 이기의식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 토 자체가 이제 어떤 영역을 이렇게 한정되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은 또 뛰어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인성이 발달돼서 나름대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어떤 책도 많이 이제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은 안 되지 말고 그냥 절과 관련돼서 일 좀 하고 봉사활동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했는데, 자, 올해 21년에 신축년 같은 경우 또 상관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국에는 좀 목이 없어요. 관이 없어. 근데 계속해서 관을 칠 수 있는 금이 들어오잖아요. 상관원이. 지지에는 또 초기오니까 실제 여기 뭐 신사 같은 경우는 파기온을 얘기하는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습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과 관련된 쪽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평생 돈 때문에 궁핍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산의 구조가. 자, 경자년이에요, 지금. 경자년 같은 경우는 저 하늘에 천간의 기운이 밑에를 생하는 걸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 경금이 이 자수를 생하는 자수가 원치 않아요. 경금의 어떤 기운을 이게 원래 이제 설기를 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자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씨앗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뭐 경금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뭐 자진 반합에서 수기운은 많이 생성이 되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무토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즉,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남편이 꼭 필요한 사주예요. 왜냐면 나무를 키워야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이 사주에 지금 나무가 없잖아. 그 나무가 언제든 이때 들어오는 거, 54년.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편관인데, 이 편관이 들어와도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긴 있어야 돼. 근데 편관이기 때문에 또 조금 안정감은 떨어진다. 편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편관이? 애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같이 생사하고 고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편관은 즐기는 거. 혹은 뭐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추구하잖아. 그리고 이게 약간 깡패 같은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봐서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나무 감목이 나한테 편관이기 때문에 키워도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안 키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름에서도 보면요. 자, 이 기운인데 지금 이제 발음 오행은 이응이니까 토, 기는 기역이니까 목, 은은 다시 토인데 이게 목극토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발음 오행은 이렇게 좋지 않고, 자, 음양 조화를 보면요, 여자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 있고 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음양 조화는 이렇게 잘 맞아 있어요. 그 자원 오행을 보면은 여기 지금 목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상떡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목이 있으니까 내가 키워야 될 나무가 있으니까 이 조상떡은 본다고 보고, 여기 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이 토가 이렇게 많은데 토가 너무 많죠. 그런데 또 토가 들어오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자원화에는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가 여기 이제 이게 상관이거든요. 이게 자식도 될 수 있는데 이 상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금기운인데요. 요거는 하나 알으셔야 된다. 금기운은 토생금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금이 토기운을 이렇게 설계해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거 왕기는요, 이 소기운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그래서 이걸 왕지라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성을 뭐 쌓는 거, 축성이나 수성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제대로 된 이 금이, 재련된 금이기 때문에 이 진토 같은 습토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금 현상도 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관의 품질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저체.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 운영도 약하고 본인이 지금 건강도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좀 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원국에도 관이 없어요. 무관. 그 다음에 무제사주인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거는 사주상에 이제 재가 되는 거 보통 큰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생활비 개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인성 있는 돈이 제대로 문서화된 돈이 큰 돈이죠. 그 다음에 관이 잘 발달돼 있어도 관은 어떻게 돼? 돈을 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건 이게 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재만이 있을 때 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주가 이렇게 습기운이 있을 때 생산성이 있는 이렇게 토가 이렇게 됐을 때는요 반드시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론상으로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가 없다고 그러기 쉬운데 실제로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궁핍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 배우자 자리에도 공망이 와 있죠. 그 다음에 자식 자리에 또 공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제가 가끔씩 자꾸 이게 해결이 제 스스로도 좀 안 돼갖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희한해. 사주처럼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일부러 하라고 해도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걸 계속 제가 이렇게 사주하고 이름을 같이 풀어보는 이유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풀어보는데 이게 잘 규명이 잘 안 돼. 왜 하필이면 사주에 없는 오행, 도와줄 수 있는 이 자원 오행이 이거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육친이 배우자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자식 자리가 이 상관 자식 자리인데 이 자체가 이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인연 제대로 상관 역할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하고 인연도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자리가 공망이고 배우자 자리가 공망으로 있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사주가 남자는 필요한데 지금 남자가 편관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나무를 키우면서 그 나무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걸 하지 말고 친구, 그냥 이렇게 평생 친구를 이렇게 사귀시는 게 좋고, 자식에 대한 거는 본인 자체가 물론 어머니니까 자식들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컸으니까 나름대로 뭐 크게 또 이제 큰 걱정이라든가 어떤 이 번민을 갖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절 쪽에 가서 공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 절하고 인연이 많이 있었으니까 종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것도 꼭 스님이 안 돼도 절과 인연돼서 그런 일을 하시면은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덕을 쌓는 거고 봉사하는 거니까 아마 건강도 좋아지시고 말년까지 조금 이렇게 번잡한 번민을 좀 없애시고 이 산사에서 이렇게 풍경 소리 들으시면서 시간을 좀 갖는 게 아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